2차 전지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ESS 시장인데 그렇죠. 이제 2차 전지도 하나의 AI라는 그래. 큰 틀 안에서 최근 들어서 ESS 쪽에서 셋업체를 언급을 할 때 시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기업을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발 버블이 2차 전지 붙었던 거예요. 그렇죠. ESS를 중심으로 해서. ESS 배터리 수요 대비해서도 현재 캐파로는 커버 가능한 게 약 3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쇼태지다. 2030년까지 쇼태지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SD가 폭등했습니다. 배터리 3사만 봤을 때는 네. 올해 연내 수주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영업 적자 지난번에 방송 들을 때 3트럭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5,913억 나왔고요. 이게 아마 일부 이게 이연된 것 같습니다. 적자 전환도 했고 분기별로는 뭐 적자 지속인데 일단 그 매출 쪽에서는 그 배터리 쪽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가 둔화가 됐고요. 또 영업이익 쪽에서도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쪽에서는 적자가 좀 감소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배터리 준화가 판매가 둔화되면 AMPC를 적게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MPC 감소로 인해 또 있었고 그리고 ESS 쪽에서 지금 아직은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좀 받아서 적자 폭이 좀 확대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전자 재료 쪽도 하죠. 스마트폰용 OLED 이쪽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쪽 관련된 서버 관련된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 주가 빠졌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간 것들이 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ESS 캐파를 뭐 20기가와트시에서 30기가와트시로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ESS 북미의 ESS가 2030년까지 뭐 수요 공급 간의 그 프리티가 발생해서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 3분기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신기할 정도로 삼성은 삼성이다 싶을 정도로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가를 죄다 올렸어요. 실적 전망을 보면 유럽 쪽에서는 볼륨과 엔트리 모델 이런 세그먼트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가 확대가 지속되고 다만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때문에 또 관세 불확실성도 있어서 수요가 둔화 전망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맞물리고요. 그리고 ESS 쪽에서는 그 AI발 전력 수요랑 그리고 신재생 연계 그 발전형 활대로 인해서 미국의 이것도 엔소리랑 같아요. 미국 ESS 시장 성장이 지속되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 계약 시장 여기 거의 사실상 그 삼성 SD가 8개에서 6곳을 차지해 가지고 76% 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치 확대가 돼서 4분기는 ESS 쪽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제 2차 프로젝트도 또 수주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ESS 그 북미양 쪽 그 라인은 이제 연말부터 또 가동이 되니까 판매가 좀 될 것이고 그 여전히 이제 배터리 쪽 그 소형 그 테슬라가 사용하는 원통 배터리는 원래 다 전동 공구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전동 공구 시장 요청에서는 좀 여전히 관세 때문에 좀 수요가 약해질 거로 4분기 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IT용으로 들어가는 플래그십 그 스마트용 쪽으로는 또 좋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IT는 좋은데 기존의 이제 그 배터리 수요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쪽도 그 AI 서버 투자 확대로 그 디램용 웨이퍼 투입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OLED 패널도 플래시 그 스마트 모델 시장으로 해서 성장이 들어가서 뭐 그쪽 그 배터리 빼고는 다 좋아요. 전기차 배터리 빼고는.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하락 한 2~3% 빠졌다가 상승하게 된 이유가 그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ESS 라인으로 전환을 가속화를 하는데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NCA랑 LFP를 두 개를 같이 가는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 기준으로 캐파가 20기가와트시였는데 이게 30기가와트시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50% 상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그러다가 뭐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는 42기가와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얘기했던 게 2030년까지 대략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하다. 현재 그 수요가 올해 ESS 배터리 수요 대비해서도 현재 캐파로는 커버 가능한 게 약 3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SD가 폭등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뭐 추세가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대체로 그 4분기도 여전히 좀 그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자폭은 3분기가 최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이제 3분기가 바닥인데 그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는지보다도 시장에서는 ESS 쪽이 꽂혀 있다 보니까 ESS 캐파가 더 50% 증가하고 그리고 쇼태지다. 2030년까지 쇼태지다. 여기에 크게 반응을 했고요. 삼성 그 LG 에너솔루션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눌린 반면에 삼성 SDI는 부진한 것 때문에 눌렸다가 기대감이 붙으면서 올라가다. 이런 약간 다른 흐름이 나타났고 또 증권가에서도 삼성 SDI 목표 주가를 굉장히 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가져가셔도 좋긴 하겠는데 저는 최근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고점 찍은 그쯤에서는 50만 원 이상에서는 대체로 셀은 다 줄였습니다. 셀은 좀 매도를 해서 좀 줄이자라고 의견 좀 드렸었고 LG화학이나 뭐 약간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히든 밸류가 있고 열려 있는 그런 쪽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추가 수주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ESS 고객들과 그 수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27년 캐파 상당 부분을 물량 다 거의 확보를 했다 그럽니다. 27년 거를.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물량 확보를 한 상태고 그리고 기존의 그 SBB 1.7은 NCA란 기반인데 SBB 2.0은 LFB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4분기 양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아마 볼륨,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도 수주가 여러 가지 폼팩터로 변하고 있는데 그 볼륨의 엔트리용 EV 그 배터리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28년도 양산인데 지금 상당히 그 협의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아마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28년도 생산을 목표로 한 그런 대규모 수주 발표가 연내에 있을 것 같다. 삼성 SDI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시장 규모가 약 2만 대인데 2030년에 60만 대 이상 성장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를 지금 삼성 SDI가 만들고 있고 지금 다수의 로봇 업체들과 지금 추가 협의 중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수주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 그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발 버블이 2차 전지에 붙었던 거예요. 그렇죠. ESS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요 인프라가 된 거죠. 그것도 이제 AI용 부가 그 삼성 SDI는 뭐 그쪽 ESS 관련하고 또 그 반도체라든가 OLED 소재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좀 괜찮게 수요가 확대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수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3분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SK 온으로 얘기하죠. 저희는. 그렇죠. 뭐 이노베이션 정유가 있고 그죠. 네. 뭐 2차전 보면 오늘 봐야죠.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 SK 그 안에서 우리가 배터리 얘기되니까 SK 온만 따로 와서 보면은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SK 온이 한 1,000억대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의견 말씀드렸었고. 어떤 데서는 뭐 흑자 얘기했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적자가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1,248억 적자가 났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3분기 리뷰를 보면은 일단은 그 지난번에 뭐 그 여러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의 그 플랜 아이언 에너지와 LFP ESS 배터리 수주 1기가와트 시작을 된 게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되고 2030년까지 6.2기가와트시 규모의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4년간 총 7.2기가와트시 제품이 되겠죠. 그 정도가 아마 이러면 이게 대략 1조 되려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규모가. 그 정도가 아마 이제 레퍼런스가 드디어 쌓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 4분기 전망도 SDI랑 비슷합니다. 그 미국의 보조금 폐지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는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 다만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는 ESS 사업을 강화 통해서 수익성 보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엠무브와 합병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엠무브와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플랜 아이언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드디어 ESS LFP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포트 리밸런싱을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무 영향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플랜 아이언 등의 이제 잠재 그 고객들의 파이프라인 고려할 경우에는 미국 수주가 10기가와트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납품 현황이라든가 미래 수익 고려해서 생산 공장 조율 중이라서 아마 수주가 더 나올 것 같아요. SKO는. 그리고 그냥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역시나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캐파를 확장하는데 대략 내년 하반기
정도의 이제 한 그 LFP 파우치형 제품으로 납품이 될 거고요. 폼팩터는 당분간 SK온은 거의 그 LFP는 파우치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최종 확장지가 그 생산지가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은 시장 공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캐파엑스 어디서 어느 정도 확정할지 그리고 그 수주 뭐 최대 10기가와트까지 되는데 뭐 수주도 얼마 나올지 이런 것들은 이제 SK온의 그 ESS 사업 전략에 의해서 앞으로 발표된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 캐파는 총 2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랑 ESS 합쳐서 이 자체 공장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냐 자체 공장은 20기가와트씩 그리고 포드와 조인트 벤처가 대략 거기 켄터키랑 테네시가 켄터키 37기가와트씩 테네시 45기가와트씩 현대와의 그 조인트 벤처가 35기가와트씩인데 이게 그 명확하게 ESS 얼마 EV 얼마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캐파가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전기차를 ESS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캐파는 이제 조인트 벤처가 포드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합쳐서 협의 중이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EV 라인을 ESS를 어느 정도 전환할지는 이것도 향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온이 ESS 쪽으로도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흑자 전환 좀 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ESS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매출도 이게 이제 그 플레이 아이언에 들어가는 거는 셀 모두 그 형태로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니까 이거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내용이 좀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ESS 사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캐펙스라든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기다려 그 수주라든 이런 것들 좀 기다려보고 발표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SK 엠무브와 합병을 통해서 재무는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SK 블로버 SK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북미 OEM 쪽 특히 이제 포드라든가 GM 쪽이 전기차 전략이 변했잖아요. GM 같은 경우 전기차 생산 계획들을 많이 줄이고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백악관과 캐나다 쪽에서는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은 사실 작년부터 관찰한 거라서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을 좀 하이브리드 쪽으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사와의 어떤 이런 전략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쪽에서는 대체로 다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좀 조정을 좀 더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ESS 모두 그 관세형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관세형을 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데 다만 이제 그 ESS 쪽에서는 영향이 좀 단기적인 것 같다. 현지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액친냉각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뭐 매출은 2030년, 31년 정도 얘기라서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액에서는 올해 한 50% 절감 목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쥐어짜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11월 달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PNS 물량이 상장이 돼요. 그게 약간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연내 수주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삼성 SD가 좀 재료가 좀 나올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 3사만 봤을 때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삼성 SDI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2차전지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ESS 시장인데 그렇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ESS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 ESS 시장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구조 자체로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하나의 그렇죠. 성장 모멘텀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이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반도체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강하게 시장 자체가 유동성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도 하나의 AI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뭐 LFP 쪽도 그랬지만 ESS 시장이라든지 기존의 EV 쪽도 좀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ESS 쪽에서 셋업
신업체를 언급을 할 때 시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기업을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어느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력도적인 측면들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고요. 이 ESS 쪽으로 실적에 대한 성과를 먼저 보였고 지금 테슬라라고는 딱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테슬라 쪽으로의 수주가 있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번 오클로 쪽으로도 부인하긴 했어요. 아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런 수주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나온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탈피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지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네. 그 틈을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